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광동성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민중의 시위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홍콩과 맞닿아 있는 광동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허저우시, 그리고 허저우시의 변두리인 원로우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광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한 곳이지만 이 허저우시나 원로우진, 이곳은 광동성에서 가장 서쪽, 그러니까 광시 자치구와 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지난주에 상당히 격렬한 민중의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부에서 이 마을에다가 인문생태공원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예쁘게 갖다 붙였을 뿐이고 실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화장터였고 장례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격분한 그 촌민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농촌의 토지는 소위 집단 소유 토지죠. 그래서 국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농촌의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유전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로 통과한 토지관리법에 의한 것이 있죠. 토지 유전법은 해당 농촌들의 농민들의 동의를 완전히 다 얻어야 하고, 새로운 토지관리법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농촌 토지를 상업 목적이나 공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역시 해당 농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 허저우시에서도 이 마을에 이러한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사전적으로 농민들, 촌민들의 동의를 구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주로 낮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래서 정부 사람이 가서 아주 듣기 좋은 이름이죠. 인문생태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화장터가 만들어진다든가 장례식장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서 이러한 사전적인 프로세스를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지난 27일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정식으로 행정이 시작이 돼서 소위 인문생태공원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묻는다는 그런 공고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뜬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과거 같으면 시골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보통은 기관 앞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에다가, 물리적인 게시판 위에다가 종이 한 장 붙여놓고 공고했다, 이제 이러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촌민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프로젝트 내용이 설명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마을의 계곡에다가 7,5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500만 위안을 투자해서 3,000평 정도에 되는 면적으로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대부분이 화장터 그리고 장례식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촌민들은 좀 경악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음날 촌민들이 이 허저우시 정부에 찾아갑니다. 분명히 공고에는 의견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공안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중국 공안으로서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시정부 앞에서 막 떠드니까 이것을 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그 홍콩 시위 사태로 인해서 광동성 전역에 있는 공안들에게 어떤 긴장된 상황이, 또 심리적 상태가 조성돼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중국 공안이 이 진압하는 과정이 좀 난폭했고, 또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체포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던 사람도 잘못해서 체포를 하기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 서로 결속력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아니야, 뭐 이러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와서 공안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항의도 하고. 그랬더니 공안이 그 항의하는 사람도 잡아간 겁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 딸들이 막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한 집에 있던 부모들도 막 나오게 되고, 그 부모들이 와서 막 그 공안 붙잡고 항의를 하게 되고, 내 아들 내놔 이렇게 되니까
또 공안이 그 부모를 또 체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긋어서 점점 시위 사태가 걷잡을 없이 커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일어나서 시위를 하게 되고, 공안이 몰고 온 차량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공안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안은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까지 동원을 해서 이 시위를 진압을 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마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이러한 시위 사태는 중국 내에 있는 매체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중국 내에 있는 유관부서에서도 전혀 발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중국 안에서 SNS를 타고 퍼지고, 이것은 다시 해외에 있는 화교들 사회에도 전파가 됨으로써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화교권에서 이 시위 사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안들이 무리한 진압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 홍콩 시위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두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결국 하룻밤 사이에 국제적인 사건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 시위는 더욱더 격화가 됐죠. 이 조그만 마을이 마치 전장터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보고 이것은 홍콩 시위가 광동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그 타이완 대학의 명예교수인 민쥐정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중국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숫자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100건은 넘었던 것 같고 200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많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는 거죠. 또 이분들이 시위를 한 것은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촌민들의 입장은 우리 부모를 속이고 우리 마을에 대규모로 화장터를 건설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한 것이고, 그 반대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잡아간 거를 항의하는 부모들까지 잡게 되니까 여기에 격분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대처를 좀 부드럽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했다면 그렇게 과격한 시위까지 갈 사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아마도 전에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이 특별한 것은 결과입니다. 일이 이렇게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허저우시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중지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했던 사람들도 모두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민들이 믿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완병지게, 이거 우리 시위가 막 격렬해지니까 니들 이거 잠시 냉각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틈을 봐서 다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저우시의 시장이 직접 와서 내가 시장이다, 내가 사인한 문서인데 우리는 이 프로젝트 중지한 거 틀림없으니까 믿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까지 이제 연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민중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일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없었을 수는 없지만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시위 사태가 발생해서 민중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 이유가 원인 제공자가 공직자의 비리, 부패, 부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정부가 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민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일을 해결해온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 허저우시의 경우처럼 누군가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했다든가 비리를 발생했다든가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형사조치가 되고 인사조치가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지방정부가 민중의 시위를 수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이미 구속했던 사람들을 풀어준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위가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보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민중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